제 블로그 이웃 중에 연꽃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웃님이 계셔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 보면 또 이렇게 화들짝 놀라실 것 같은데, 화장품하고 책 리뷰 많이 쓰셔요. 어찌됐든 저랑 이렇게 소통 자주 하는 이웃님이신데, 그분 블로그에서 한번 이 책을 소개를 받게 됩니다. 이 BTS 예술혁명 이 책이거든요. 이 책에 대한 아마 내용을 제가 좀 말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BTS 현상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궁금해하고 조사해보고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BTS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야트가 차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유레카가 있었다고 이 유튜브 영상 1편, 2편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 유레카란 그거였어요. 소통과 참여였습니다. 근데 참여라는 건 소통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브랜드 야트가 만들어져 나가는 데에는 야트 외에 다른 개체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소통은 사실 일방향으로 나가는 메시지는 사실 소통이 아닐 겁니다. 서로 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쌍방향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서 소통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그런 걸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평등한 개체들끼리의 쌍방향 의견 교환 행위, 그것을 소통이라고 할 거예요. 작년 5월에 유레카는 그거였던 겁니다. 브랜드 야트는 시작부터 쌍방향 소통을 하는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마케팅도, 그리고 제품 생산도, 홍보도 전부 다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좀 여기서 좀 드릴 말씀은, 소통이라는 언어는, 소통이라는 기호는, 소통이라는 그 상징, 아주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 다음에 모든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또 스몰 브랜드들이 하나같이 다 말하는 게 다 소통이에요. 별로 대단할 것 없는 소통을 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통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나요? 소통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등한 개체들끼리의 쌍방향 의사소통 행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기업들이나 브랜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지금도 많은 브랜드들의 SNS 계정은 팔로잉 1위, 팔로워 몇천, 몇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브랜드들이 나를 팔로워해주고 있는 이 팔로워들하고 쌍방향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저는 사실 좀 제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와 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메시지를 바라는 것 뿐이지, 나의 팔로워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팔로잉이 1이나 0이고 팔로워가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마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앞자리 수는 맞춰갈 거예요. 몇천 대 몇천씩으로. 저는 소통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평등한 개체끼리의 쌍방향 의사소통 행위. 야트를 만들어갈 때 이 평등한 개체들끼리의 쌍방향 의사소통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브랜드가 처음에 네이밍 했을 때부터, 그리고 또 어떤 제품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 어떤 컬러들을 입혀나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마케팅 문장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통하는 행위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미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브랜드지만 처음에 시작부터 그 온라인 팔로워 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BTS가 성공했던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연꽃 이웃님 블로그 안에서 이 책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BTS의 그 성공 요인에 야트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필수 요소들을 BTS와 야트가 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질 들레즈라고 하는 그 프랑스 현대 철학자의 개념이 나와요. 바로 리좀이라고 하는 건데, RICY ZOME
리조미로 스펠링을 쓸 겁니다. 이 리좀은 수평적인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수평적인 뿌리. 이것에 대해 반대되는 개념은 수직적인 나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나무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자라나는 방향은 수평적이에요. 이 개념에 대해서 질 들레즈 그리고 또 가탈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얘기했던 이 리좀이라는 개념을 BTS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철학적 코드 그리고 또 질 들레즈가 얘기했던 그 리좀 이것들이 서로가 등치가 된다라는 해석 틀로서 쓴 책이거든요. 얇습니다. 그런데 이 책 조금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리좀이라는 그 철학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면 또 의외로 쉽게 읽혀지는 책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지금 그 상장하면서 이름을 바꾼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빅히트라고 할게요. 이 빅히트는 사실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었죠. 중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듣보잡 엔터테인먼트였을 텐데 방시혁이라는 사람에 대한 네임밸류는 좀 있었죠. 방시혁 작곡가에 대한 네임밸류 말이죠. 작곡가로서의 명성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가 프로듀싱하고 그가 세운 회사는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쫓아오지는 못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보이밴드가 이 BTS였습니다. BTS mem버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내가 SM이나 JYP나 YG에서 데뷔를 하면 지금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말은 안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이저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데뷔하지 않는 중소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데뷔했던 보이밴드가 세계적인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리좀적 체계가 있다라는 거죠. 리좀적 체계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고 얘기할게요. 민주주의. 그런데 2021년에 웬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태어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성숙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들 있잖아요. 근데 웬 민주주의?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그겁니다. 민주주의가 어떤 의제를 결정할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이 제도로서 확립이 된 게 이제 선거이고요. 하지만 저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민주주의는요,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정해진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다수결에 반했던 다른 의견들까지 협의하고 그 협의된 틀 안에서 새로운 의제들을 만들어내는 게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다수결의 횡포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까지 반영이 되는 그런 사회 구조, 의논 구조, 의제 구조 이런 것들을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BTS 얘기하는데 웬 민주주의? 자, 바로 리좀적 체계가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 체계하고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리좀은 뿌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평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민주주의, 제가 얘기한 성숙한 민주주의도 누군가가 절대 다수의 나무, 수목, 수직적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는 우리가 서로 간에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게 합의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 구성원들을 만족시키는 게 민주주의 그리고 또 리좀적 체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BTS는 그 리좀적 체계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 이런 의식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봐요.